네, 이번에는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 방법은 뭐가 있고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같이 개발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랑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일단 제가 예전에 그 예측 삼성전자에서 예측을 하면은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재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니까. 근데 어떤 분석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데이터들을 열심히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뭐 화면에다 뿌려준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 분석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분석 방법을 깊게 들어가면은 내가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기계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또는 기계가 알아서 너네들은 그냥 좀 이것저것 분류가 되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통계적인 접근은 뭐냐면은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알고리즘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좀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죠. 내가 통계 지식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좀 생각해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통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제품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퀀타일이라고 하는 건 상위 25% 이런 거 보고서 우리가 지금 냉장고를 그 예측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니까 상위 25%그 퀀타일을 통해서 이 상위 25%가 해당하는 그 판매 비중이 전체의 한 40%를 언제나 이끌었다. 언제나 이 1에서 25등이. 근데 요번에도 그럼 예측을 하면은 얘네들이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이 냉장고 모델들이 다 2000 다음 연도 걸로 다 바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측을 할 때도 그때도 그러면은 1에서 25등은 전체 판매량에서 40%를 견인을 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약간 이런 컨셉들을 로직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지도학습은 지도 우리가 교수는 보통 지도를 하잖아요. 왜냐면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기계를 시키는 거예요. 기계한테 야 우리 30% 할인하면은 과거에 보니까 100개 팔렸어. 40% 할인하면은 과거에 보니까 150개 팔렸네. 그 다음 20% 할인하면은 과거에 50개가 팔렸어. 25% 할인하면은 미래에 이런 건 모르겠죠. 일단 이런 것들을 다 얘한테 기계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야 우리 3주 후에 25% 할인할 건데 몇 개 팔릴까? 얘가 한 75개 팔릴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건드리지 않고 재료만 주는 거예요. 판매, 비율, 가격 이런 재료만 던져주면 얘가 그냥 알아서 해줘요. 그런 이제 컨셉이 지도 학습이 되는 거고 비지도 학습은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반의 학생들을 딱 봤는데 우리 반 학생들은 이 사람은 뭐 반팔티를 입고 왔고 어떤 사람은 모자를 쓰고 있고 약간 특징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한 다음에 비슷한 집단끼리 컴퓨터가 알아서 또 수집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답은 몰라. 근데 얘는 A 집단, 얘는 B 집단, 약간 비슷한 집단끼리 모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점수별로 생각해서 특정 과목을 잘하는 사람들을 따로 나누어서 뭐 그 그룹별로 지도를 다른 방법을 또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분석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는 어느 바보나 다 짤 수 있어요. 근데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제가 아까 분석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짜야 됩니다. 이거 이제 뭐 마틴 파울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 전자에서 일했던 어떤 그 고객도 약간 이렇게 미국인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코드는 어떻게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좋은 프로그래머는 고객과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석 방향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완전히 거기에 매달리는 거 아니야. 인터뷰를 통해서 아, 그 사람의 페인 포인트가 뭐지? 불편한 점이 뭘까? 이걸 누구도 알 수 없는 재료를 얘는 알고 있어. 그걸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거를 내가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면은 딱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데이터 분석 엔지니어 길로 걸어 오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내가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 각각의 데이터를 정제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가 많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분석가는 이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적의 분석 모델을 적용을 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정확도가 잘 나오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 분석 모델을 튜닝, 고도화를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영 환경에 이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돌도록 만들고 이제 고객이 좀 뭔가 정확도가 이쪽 이상한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는 게 이런 이제 IT 사이드 쪽에서 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 분석가. 근데 이 안에서 너무 느린데 그럼 빅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가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데모를 하는 거는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과거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요. 40주차에는 막 뛰어. 50주차에 그리고 막 뛰고. 판매 패턴이. 기존이 막 평균선이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2배 정도 더 뛰고 이때는 한 4배 정도 뜬다. 쉽게 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 몇 배, 한 4, 5배 뛴다.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컴퓨터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예측 모델, 하나는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패턴 만드는 모델은 그냥 데이터를 어떤 이제 과거 어떤 3년의 어떤 판매 패턴을 쭉 불러와서 패턴을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는 확 올라간다. 뭐 인디펜던스 데이 때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이 정도 블랙 프라이데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연말 임팩트 이런 것들이 지수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측할 때는 데이터를 또 불러와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내가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절트 오브 포캐스트 해가지고 제가 계절성 지수를 만들어 놨더니만 일단 1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일단 국가 표준으로 1에서 52주 또는 53주가 1년에 있습니다. 주차로 보면은 뭐 1월 1일 이때는 1주차고 그다음에서 마지막 12월 31일은 52주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시즌쯤 되면 한 44, 5, 6주차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패턴이 수요가 쭉 감소해요. 왜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 팍 살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즈널리티, 어떤 이제 계절성, 주차별 효과죠. 그 주차별 효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내가 예측을 할 때, 기준,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1,500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예측 값은 점점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실제로 판매된 걸 나중에 열어보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내가 과거 패턴의 어떤 지수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리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뭐 데이터는 냉장고가 있고 원도어짜리 냉장고가 있고 투도어짜리 냉장고가 있고 그 투도어짜리 냉장고에는 어떤 아이템이 있고 그게 몇 주 차에 몇 개가 팔렸다. 이런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간단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떤 로직을 엑셀이나 이런 걸로 한번 추세선도 한번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막 애매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로직을 좀 짜야 되는 거죠.
약간 그래서 통계적인 접근은 분석가나 어떻게 보면 고객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향성을 내가 로직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렸고, 그럼 이제 지도 학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도 학습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건 판매량이야. 근데 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컴퓨터한테 시켜요. 휴일 정보가 판매량에 영향을 줄까? 컴퓨터가 네. 프로모션 정보는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지만 컴퓨터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재료들을 컴퓨터한테 다 던져주고 컴퓨터 보고 예측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과거에다가 이런 재료들을 막 홀리데이 여부, 프로모션 여부, 프로모션 비율을 줬는데 내가 이건 아직 미래의 38주 차에는 홀리데이도 안 하고 프로모션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과연 얼마일까? 얘는 근데 이미 기계가 학습을 해서 과거를 쭉 보니까 홀리데이도 없고 프로모션도 안 했을 때 기존에 내가 학습했을 때 12개가 팔렸었네. 그럼 12개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패턴이 안 팔렸을 때 8개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측을 8개와 12개의 평균인 10개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스무고개 하듯이 과거에 내 효과랑 동일한 패턴을 찾아서 그거의 평균값으로 예측한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대신 내가 그냥 재료들만 던져주면은 이 재료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 홀리데이 여부, 프로모션 여부, 어떤 과거의 어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가 학습을 해놓은 다음에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다 코드로 개발을 해가지고 예측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머신러닝 네, 데모 1 보면은 쭉 실행시켜 보면은 뭐 내가 어떤 특성이 되는지 그냥 쭉 실행시켜 보면은 예측을 해줘요. 얘도. 그래서 그 예측 결과 값을 이렇게 차트로도 보여주고 이거는 실제 판매량, 이거는 예측값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내가 예측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제 나중에 보면 돼요. 내가 만약 프로모션을 0.5% 할인했을 때 얼마가 팔릴까? 1434개. 내가 20% 할인하면은 970개가 팔릴 거야. 이런 것들도 계속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홀리데이도 없고 프로모션도 없고 그 다음에 할인도 10%밖에 안 하면 337개가 팔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시 원래 값으로. 이런 것들을 그냥 컴퓨터한테 시키면은 되게 효율적이겠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분류 방식으로 이제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거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정답지가 없어요. 어떤 이제 재료를 주고 이 재료가 나왔을 때 과거에 어떤 데이터가 없었을 때 뭐 그냥 단순하게 중간고사 점수 이런 거 수집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또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얘한테 학생들을 분류해봐라. 시키면은 각각의 학생들의 점수 분포도에 따라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도학습, 비주도학습의 분류이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 비전도 아까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영상 분석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그 표정들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쪽 매장은 손님들이 전부 다 불쾌한 표정을 짓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컨셉을 주고 이 매장은 나이대가 30대가 많이 참여하는 또는 뭐 유아들이 많이 매장을 방문한다. 이런 포인트를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토이나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걸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데모로 이 서비스 프로젝트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웹캠 연동, 제가 데모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데모 이모션 젠더 에이지, 이런 걸 제가 만약에 하나를 실행시켜 놓는다. 그러니까 얘한테도 기계를 학습시켜 놓은 거예요, 재료를.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돌려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이건 이제 학습했던 데이터 셋이고, 조금 밑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정말 활용 측면에서 쓸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빵 실행시키고, 제가 이미 여러분하고 웹캠을 켜고 있어서 각각의 모델, 이미 학습한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나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비디오 캡처는 1번으로 0번으로 그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뜨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추럴, 저보고 우먼 26, 지금 제가 모델을 그냥 어느 정도만 좀 튜닝을 시켜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내추럴한지, 그 다음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나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또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끄고 ES6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걸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자동화는 내가 어떤 이제 뭐라고 했냐면, 초자동화는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일반적으로 전자신문에 접속한다, 전자신문에 있는 주요 뉴스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로 저장한다, 또는 메일로 보낼 수도 있겠죠. 뭐 이게 전부 다 돼요, 전부 다. 그래서 보면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오늘의 메뉴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돌려보면은 close all others, 이건 지금 저희 학교에서 제가 중간고사로 여러 가지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수집을 하라고 한 다음에 보면은 그냥 이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면은 얘가 내가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지금 저는 클릭을 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수집을 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창으로 하나 보내줘요. 4월 14일 오늘의 메뉴 4,000원 짜장면, 뭐 탕수육,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전자신문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 내가 특정 요약 기사만 수집하고 싶다. 요즘에 보면은 막 내 호텔을 보려면은 각각의 사이트의 주요 가격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듯이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생활가전 관련해서 어떤 주요 기사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보면은 다이슨 국내면 이런 이제 내용들을 메일로도 나중에 보낼 수도 있고, 제가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수집해서 엑셀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떻게 나오는 어떤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다. 이런 게 이제 초자동화, 그다음 분석. 그래서 뭐 영상 쪽으로 보면 극장에서 예전에 제가 CJ 쪽 보면은 CGV 같은 경우도 평점 요즘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제 진짜 어떤 화면의 표정으로, 또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보안업체에서는 사람 인식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뭐 도시에서는 만족도 CCTV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